제 이름은 재민이고 1인 개발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청대로 램파이 강좌를 준비해봤고요. 바로 넘어가죠. 95%에서 98% 정도를 전부 다룰 거예요. 램파이에 대해서. 먼저 램파이 프로그램을 받아야 되니까 램파이.org로 들어가셔서 최신 버전의 램파이를 봐주세요. 다운로드 레이티스트 버튼을 누르면 램파이 6.99.10이 지금 강좌 기준으로 최신 버전인데 다운로드 SKG 파일을 누르시고 램파이를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램파이 저는 이미 하나 받았기 때문에 램파일 다운로드가 다 되게 되면 이제 램파이 압축을 푸시고 압축을 풀고 폴더를 열게 되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램파이.app 같은 경우는 저처럼 맥이나 리눅스를 쓰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램파이.exe는 윈도우 운영체제를 쓰시는 분들이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램파이를 실행해 주시고 이런 창이 뜰 건데 저처럼 뜨진 않을 거예요. 먼저 이 환경 설정 이 프리퍼런스 탭에 들어가신 다음에 언어를 코리안으로 해주세요. 프로젝트 용로는 새 폴더 하나 만드셔서 설정해 주시고 스크립트 에디터 같은 경우는 에디트라 JEdit이 있는데 그냥 시스템 에디터로 설정해 주세요. 에디트라랑 JEdit은 자동 완성 기능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시스템 에디터로 설정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이것도 sublimetext.com에 들어가셔서 에디터로 sublime text를 하나 설치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꼭 할 필요는 없어요. 이 부분은. sublime text 같은 경우는 자동 완성 기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쓰고 있는 거고요. 운영체제에 맞는 버전으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끝났으면 램파이 런처로 다시 돌아가셔서 저처럼 화면이 나온다면 성공이에요. 환경 설정 들어가셔서 설정해 주시고 보면 제일 처음 만드신 분들은 길라잡이 더 퀘션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을 건데 예시 프로젝트로 존재하는 건데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더 퀘션을 보면 이제 램파이 게임이 어떻게 나올 건지를 볼 수 있어요. 보면 실행, 처음 시작하기, 불러오기, 환경 설정, 도움말 나가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글자랑 그림이 나오고 오케이. 한번 클릭할 때마다 넘어가게 되는 구조죠. 선택지가 나오고 선택지에 따라서 이렇게 엔딩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게임 중간에 세이브도 할 수 있고 세이브한 부분으로 로드에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정리해보고 저 이제 우리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는데 프로젝트 이름은 한글로 해도 되지만 나중에 모바일로 이식할 때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영어로 해주세요. 프로젝트 이름은 뭐 아이돌 프로젝트라고 정할게요. 프로젝트 서식 코리안으로 해주시고 계속하기 누르고 좋아요. 이제 프로젝트의 테마를 이제 UI 색을 정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게 다 바꿀 거예요. 나중에 라운드 레렉트 베이직 블루로 해주시고 이제 저희 프로젝트가 완성됐어요. 실행해 볼게요. 아이돌 프로젝트 시작하기 새로운 램파이 게임을 만들었군요. 이야기와 그림, 음악을 더하면 여러분의 게임을 세상에 배포할 수 있어요. 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완성했는데 종료하고 램파이 프로젝트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게임 폴더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게 지금 램파이 방금 우리가 만든 램파이 프로젝트 폴더거든요. 게임 들어와서 이미지 폴더 하나 있고 옵션, 스크린, 스크립트, IPI 파일이 있죠. 보면 IPI 파일, BAK 파일, RPYC 파일이 있는데 BAK랑 RPYC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BAK는 임시 파일이기 때문에 지워도 무방하고 RPYC 같은 경우는 RPY의 컴파일 버전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지금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봐야 될 건 RPY 파일로 램파이 스크립트는 모두 RPY 파일 내부로 들어가게 돼요. 옵션 같은 경우는 램파이의 옵션 설정해주는 코드들이 들어가 있고요. 보면 화면 해상도, 뭐 폰트 등등이 적혀 있는데 지금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스크립트, 스크린 RPY에는 저희 게임의 UI들이 정의되어 있어요. 게임 UI. 또 지금 보진 않을 거고요.
스크립트 파일이 우리가 보일 건데 익숙하지 않나요? 새로운 램 파일 게임을 만들었군요. 방금 우리가 봤던 게임의 대사죠? 즉 시작하기 새로운 램 파일 게임을 만들었군요. 이야기와 그림, 음악을 더하면 이야기와 그림, 음악을 더하면 즉 스크립트 파일에 우리가 지금 게임 스토리가 전부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먼저 이 부분을 지워보겠습니다. 게임도 종료하고 램파이에서 일단 가장 먼저 스토리가 시작되는 부분은 라벨 스타트라고 선언된 이 라벨 스타트라고 선언된 부분부터 게임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석을 달려면 주석 그러니까 이 주석이란 부분은 게임이 처리를 하지 않아요. 게임이 그냥 지나쳐가요. 주석 뭐 메모, 표시 등을 할 때 주석을 사용합니다. 이 부분은 결국 샵을 누르고 뭐 카나다라 마바사에도 게임이 인식을 하지 못해요. 간단한 메모 등 할 때 주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램파이가 대사를 출력하는 구조는 이래요. 큰 따옴표로 먼저 이름 묶어주신 다음에 무언가 대사 그리고 스토리가 진행되고 스토리가 끝나면 리턴을 눌러줘요. 리턴을 선언해줘요. 즉, 이 리턴이 게임이 종료됐다는 뜻이고 게임이 끝났다는 뜻이고 이름, 어떤 대사 구조로 이루어졌거든요. 즉, 예를 들면 미소녀 재민 안녕 내 이름은 재민이야 라고 했을 때 게임을 실행하게 되면 시작하기 맞죠? 이름, 대사 미소녀 재민 안녕 내 이름은 재민이야 즉 문장을 이렇게 출력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름을 안 적고 따로 적게 된다면 뭐 이름을 선언하지 않은 대사라고 하게 되면 나레이션이나 아니면 독백을 할 때 쓸 수 있어요. 즉 세이브한 다음에 종료하고 다시 게임을 실행하게 되면 네 이름을 선언하지 않고 이제 바로 대사를 적으셔도 돼요. 이 경우에는 나레이션, 독백 등에 사용되는 대사로 적을 수 있죠. 기본적으로 큰 따옴표로 대사를 표현한다 라는 말이 없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게임이라는 것에 이제 이미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대사만 진행돼서는 비주얼 노블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캐릭터를 하나 띄워줄 건데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이미지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미지 그 다음에 부를 이름 좋아요. 신하라는 캐릭터가 존재한다고 해볼게요. 신하라는 이미지를 띄우고 싶으면 신하 그리고 신하.png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뒤에 파일 이름을 적게 되면 신하라는 신하.png라는 파일이 우리는 신하라는 이미지를 부르겠다. 그리고 show 이미지를 표현할 때는 show show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요. show 신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하라는 이미지가 필요하니까 기본적으로 램파이 폴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지 폴더가 있죠. 모든 이미지는 이 이미지 폴더 밑에 넣어두시는 게 편해요. 꼭 이미지 폴더에 넣을 필요 없는데 이미지 폴더 안으로 넣게 되면 램파이가 자동으로 인식하게 되는 구조죠. 저는 이제 이미지 폴더 안에 신하라는 이미지를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신하 네, 이미지 이름은 신하.png 그리고 이렇게 show 신하를 저희가 적어줬죠. 실행하게 되면 시작하기 이미지가 떴어요. 신하라는 이미지가 떴고 이름을 이제 신하 안녕 내 이름은 신하야 그렇죠? 그리고 뭐 신하 너무 심심해 그리고 또 신하가 재밌는 일이 없을까 자,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드러나게 되죠. 보면 캐릭터가 말을 할 때마다 일일이 이렇게 이름을 쳐줘야 돼요.
이렇게 이름을 캐릭터 이름을 자꾸 치는 건 너무 귀찮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키워드가 바로 define 이라는 키워드인데, define 아무렇게나 정하셔도 돼요. 이름은 define 신화 캐릭터 신화라고 해볼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신화 ch 신화라는 것은 신화라는 캐릭터라고 정해야겠다. 즉 캐릭터 신화는 ch 신화다. 그리고 이 신화를 전부 ch 신화라고 바꿔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행해 볼게요. 시작하기 누르면 분명 우리는 ch 신화라고 했는데 자동으로 신화라고 뜨게 되죠. 이게 이렇게 큰 따옴표를 통해서 하나하나 적어주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ch 신화로 대체한 거예요. c 누르면 ch 신화 뜨고, 네, 간편하죠. 이게 더 한글로 이렇게 뭐 신화 아버지 뭐 신화 뭐 적는 것보다는 영어 변수명으로 대사를 적어주는 게, 대사를 이렇게 적어주는 게 더 편하다는 거죠. 좋아요. 그러면 이거나 결론은 이렇게 신화라고 표현하는 거나 ch 신화라고 표현하는 거나 똑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그 다음으로 볼 거는 배경 이미지를 우리가 표현해 줘야 돼요. 모든 비주얼 노벨은 배경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배경도 이미지 쓰겠는데, 배경은 scene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요. scene. 똑같이 배경도 이제 이미지를 사용해주니까 뭐 school. 이미지 스쿨은 school.png다. 이렇게 놓고 저는 이미지 폴더에다가 이번에 school이라는 이미지를 한번 넣어줄게요. school 넣고 선언해주고 scene school. 이렇게 되면 scene은 배경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school이라는 이미지를 배경으로 선언해주겠다. 게임에서 확인해 볼게요. 실행 시작하기. 배경으로 학교가 떴네요. 좋아요. 이렇게 배경으로 학교가 뜨고 캐릭터가 뜨고 신화가 재밌는 일이 없을까. 그 다음에는 비주얼 노벨에서 그 다음 중요한 건 선택지죠. 저희가 이렇게 무조건 글자만 넣을 수는 없고 중간에 선택지가 나와서 플레이어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내 이름은 신화야. 근데 너는 그년이 좋아? 내가 좋아? 캐릭터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치죠. 우리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지는 메뉴라는 키워드를 표현해요. 메뉴 선택지 1번은 나는 너가 좋아. 그리고 선택지 밑에서 선택지를 누르게 되면 실행할 대사를 해줘야겠죠. 하는 김에 재민이라는 캐릭터도 정리해 줄게요. 캐릭터 재민이 나는 너가 좋아 라고 말하고 신화가 고마워. 근데 선택지 2번은 나는 그 여자가 더 좋아. 그러면 신화가 널 죽일 거야 라고 말한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선택지가 끝났다는 표현을 해줄게요. 선택지가 끝났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프로젝트 실행 시작하기. 안녕, 내 이름은 신화야. 그년이 좋아? 내가 좋아. 선택지가 떴죠? 나는 너가 좋아하면 재민이 너가 좋아. 신화 고마워. 그 다음에 바로 선택지가 끝났습니다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지를 선택하게 되면 이 선택지 밑에 있는 문장들이 실행된 다음에 바로 여기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메뉴 아래로 여기로
바로 이동. 반대로 우리가 시작하기 누르고 반대로 나는 그 여자가 더 좋아하게 되면 널 죽일 거야 라는 이 밑에 이 선택지 밑에 문장이 뜨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통해서 이제 분기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더. 우리가 보면 캐릭터가 하나만 뜰 수 있는 게 아니라 캐릭터 여러 개가 뜰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미지 아영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서 캐릭터도 하나 정해주고 define ch 아영 캐릭터 아영 그리고 이미지 아영은 아영.png라는 이미지입니다 라고 정의를 한 다음에 신화도 띄워주고 아영도 띄워주고 한 화면에 캐릭터가 두 개 이상도 뜰 수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한번 게임을 이제 실행하게 되면 먼저 아영이라는 캐릭터를 넣어줘야겠죠. 아이고 까먹을 뻔했네. 아영 시작하게 되면 문제가 생겼죠. 캐릭터가 두 개나 뜨긴 떴는데 겹쳐서 떴어요. 화면 정중앙에 뜨게 되니까 이게 두 개가 겹쳤죠. 이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키워드예요. 이 at을 쓰게 되면 at은 캐릭터가 표시되는 위치를 지정해줘요. 신화는 left 왼쪽에 아영은 right 오른쪽에 표현한다고 치게 되면 다시 이제 메인 메뉴 들어가서 스크립트를 다시 로드한 다음에 시작하기 눌러볼게요. 신화가 왼쪽, 아영이 오른쪽에 떴죠. 즉 at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의 위치를 제어하는데 센터,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저희가 define이라는 변수를 통해 define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레프트, 라이트, 센터 말고도 직접 만든 커스텀 위치도 지정할 수 있어요. 좋아요. 이제 at, left, right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더. 우리가 캐릭터라는 게 보면 비주얼 노벨에서 표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화난 표정이 있을 수도 있고 평범한 표정, 뭐 우는 표정, 웃는 표정. 즉 캐릭터 하나에도 표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런 표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있지만 끝에 태그라는 걸 달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 이미지의 바리에이션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태그인데 신화, 예를 들면 먼저 이미지에 큰 그룹을 신화라는 큰 그룹을 표현해 준 다음에 태그를 이렇게 달게 되면 angry 한 이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을 표현할 수 있어요. 신화 뭐 angry라는 이미지를 가져오겠다. 그러면 이거는 idle이라는 이미지를 가져오겠다. idle은 영어로 이제 평범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죠. 아영이도 idle이라는 태그를 통해서 가만히 있는 표정을 표현해 주겠다. 아영 angry를 통해서 아영이의 화난 표정을 표현해 주겠다. 좋아요. 그러면 아영 idle 신화 idle 뭐 꼭 저처럼 이미지 파일은 이름을 꼭 맞춰줄 필요는 없어요. 이건 제가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고 아영이랑 신화의 앵글도 여기 옮겨주죠. 그냥 이미지 파일은 꼭 서식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준 이유는 제가 좀 더 편하게 파일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영의 앵글이 신화의 앵글이 좋아요. 이렇게 표현해준 다음에 쇼에서 쇼 신화가 화났음 그러면 angry 아영이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idle 시작해볼게요. 바뀌었죠. 신화는 화난 표정이지만 아영이는 그냥 일반 표정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show 신화 idle at left라고 하게 되면 신화가 화난 표정에서
바뀌었죠. 즉 여러가지 표정 바리에이션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태그 기능을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이미지 신화, 뭐 스마일, 뭐 신화가 뭐 스마일 하고 있는 이미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 문제가 생겼어요. 캐릭터를 표현한 건 좋은데 캐릭터 숨겨야 될 때가 있으니까 캐릭터를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hide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요. hide 그 다음에 이미지 0. 이 hide를 쓸 때는 큰 그룹 이름만 붙여주면 되고 그때 뭐 알드리니 앵글리니 붙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hide ch 신화를 적어주면 신화의 아이들이든 앵글이든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ch 신화라고 붙은 이미지가. 좋아요. 이제 이렇게 하고 신화가 아니라 그냥 신화지. ch가 아닌 이미지는 그냥 신화로 선언했네요. hide 신화라고 하게 되고 없어졌네요. hide 신화, 즉 신화라고 선언된 모든 이미지를 없애준다. 그러면 또 여기서 보면 이번에는 캐릭터가 나타나고 사라지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갑자기 없어지면 좀 어색하잖아요. 이때 쓰는 키워드가 바로 with이라는 키워드인데 with은 트랜지션, 그러니까 이미지가 나타나고 사라질 때 어떻게 부드럽게 이미지를 나타나고 사라지게 하는 효과를 정의해줘요. 여기서 with로 같이 쓸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dissolve, fade예요. with dissolve를 해줄게요. 신화를 dissolve로 없애겠다. 시작하기 누르고 난 너가 더 좋아. 고마워. 네, with dissolve를 하게 되면 캐릭터가 이미지가 dissolve, 즉 투명도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없어지는 게 보이죠. 마찬가지로 show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show, 신화, 아이들, with dissolve. 네, show를 사용할 때는 꼭 태그를 뒤에 붙여줘야 돼요. 태그를 만약에 캐릭터에 선언한 상태라면 show, 신화, 아이들 하고 pause 하면 줄게. 퍼즈는 일시정지라는 뜻이에요. 일시정지라는 게 마우스 클릭 한 번을 씹는다는 뜻이에요.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대사 다음 대사로 넘어가게 되는데 퍼즈를 누르게 되면 대사 한 번을 씹는다. 클릭 한 번을 씹는 거죠. 하게 되고 네, 쇼를 통해서 캐릭터가 나타나는데 디졸브를 했기 때문에 서서히 나타나게 되는 효과죠. 페이드를 사용하게 되면 반대로 페이드를 쓰게 되면 네, 화면 전체의 명암을 어둡게 했다가 다시 나타나는 형식으로 뜨게 돼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캐릭터를 표현하고 없애고 이미지를 띄우고 캐릭터 뭐 대사를 치고 이런 걸 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볼 거는 사운드. 배경음악이 필요하잖아요. 게임에는 배경음악을 플레이할 때는 플레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요. 플레이, 뮤직. 즉 배경음악을 할 때는 플레이 뮤직 한 다음에 음악 파일의 경로를 적어주면 돼요. 플레이 뮤직 한 다음에 어떤 음악을 재생해 주냐면 네, 우리가 재생할 음악을 여기다 넣지 말고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여기 있네요. 어디 보자. 여기다가 게임 폴더에다가 놓고 이름을 백그라운드 BGM이라 할게요. BGM. 좋아요. BGM mp3. 네. 플레이 뮤직 BGM mp3.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게임을 해볼게요. 음악이 재생되는 거죠. 플레이 뮤직 파일 이름. 즉 플레이 뮤직은 이제 배경음악을 재생해 주는 거고 반대로 배경음악은 반복되는데 배경음악이 아니라 한 번 재생되는 효과음을 재생할 때는 플레이 사운드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요. 뮤직은 계속 루프를 하게 되고요. 사운드는 한 번만 재생이 돼요. 플레이 사운드
sfx.mp3 라고 해볼게요. 이번에도 네, 우리가 넣고 싶은 효과음을 sfx.mp3라고 정의한 다음에 넣고 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배경음과 효과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배경 이미지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배경 이미지는 마찬가지로 씬을 통해서 바꿀 수 있어요. 씬. 우리가 처음에 씬 스쿨 했으니까 이제 학교 이미지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배경 이미지를 옥상으로 바꿔볼게요. 씬 roof with dissolve. 이 경우에는 또 이미지를 하나 선언해줘야겠죠? 이미지 루프는 뭐 루프.png다. 당연히 넣어줘야겠죠. 루프라는 배경 이미지를. 좋아요. 루프를 이미지에 넣어주고 이거야. 루프를 넣고 퍼져줄게요. 윗 디저브를 넣었기 때문에 배경이 천천히 바뀔 거예요. 배경이 바뀌었죠? 유의 대점은 배경이 바뀌면 이전에 나왔던 모든 SHOW, show라는 키워드로 표현했던 모든 이미지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C는 무대를 뜻하기 때문에 배경 이미지, 즉 무대가 바뀌게 되면 이전 무대에 있던 모든 이미지가 다 사라진다는 뜻이죠. 즉 C는 한 다음에 다시 캐릭터를 선언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Scene 루프 한 다음에 so 아영이가 아영이의 화난 모습을 표현할게요. dissolve 시작하게 되고 떴죠? 그리고 이거를 with dissolve를 이렇게 묶어줄 수 있어요. 한 번에 배경이랑 캐릭터를 동시에 dissolve로 표현하게 되려면 이 두 개를 with dissolve로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시작하기 누르고 다시 네, 이렇게 dissolve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벨 점프를 한번 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이 라벨이라는 거는 이 스토리를 중간중간 스토리를 마크해 주는 거예요. 마커예요. 마커. 라벨 그러니까 셀렉션 2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걸 라벨 셀렉션 2 우리가 선택지를 선택했죠. 이 메뉴에서 선택지를 선택했을 때 아니 꼭 메뉴가 아니라 그 점프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점프. 이 점프는 어떤 식이냐면 점프 이동할 라벨 이름 해주게 되면 이 점프에서 라벨로 이동하게 돼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점프 셀렉션 1을 하게 되면 여기서 셀렉션 1로 여기 부분을 다 무시하고 바로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게 돼요. 즉 그래서 1번을 선택했다. 여기서는 2번을 선택했다. 그리고 리턴 이렇게 추가해 줄게요. 리턴은 아까 말했듯이 게임이 종료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점프는 당연히 선택지에도 쓸 수 있죠. 점프 셀렉션 1 나는 너가 좋아를 누르면 셀렉션 1이라는 라벨로 이동하겠어요. 만약에 나는 그 여자가 더 좋아하면 점프 셀렉션 2 이렇게 하고 체크해 볼게요. 시작하기 아이고야. 네, 소리가 너무 크네요. 효과음이. 나는 너가 좋아를 누르면 1번을 선택했다. 나는 그 여자가 더 좋아하면 2번을 선택했다라는 문장으로 게임이 이동하게 돼요. 나는 그 여자가 더 좋아.
2번을 선택했다. 여기로 이동하게 됐죠. 어떻게 된 거냐면 나는 그 여자가 더 좋아를 누르면 이 부분이 처리가 되면서 점프 셀렉션 2로 이동한다. 바로. 즉 이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은 상관 안 쓰고 바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즉 우리가 멀티 엔딩, 기본적으로 분기점이라고 부르는 시스템은 비주얼 노벨에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메뉴에서 선택지를 누르면 점프를 통해서 이 분기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if문. if문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램파이에서는 if문은 조건문. 즉 우리가 게임에서는 변수라는 게 존재해요. 흔한 말로 호감도라는 게 미연시에는 존재하잖아요. 즉 이렇게 어떤 값을 저장하고 관리하려면 변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변수는 달러 표시를 넣고 love, no. 달러 표시를 넣고 이름을 정해주면 돼요. 뭐 love of 신화는 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love of 신화는 0이에요. 0으로 시작하고 만약에 나는 너가 더 좋아를 누르면 이 love of 신화가 1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love of 신화 더하기 1. 만약에 love of 신화를 나는 그 여자가 더 좋아를 누르면 love of 신화는 그냥 그냥 0. 여기서 if 부분이 등장하게 되는데 if 만약에 love of 신화가 0보다 크면 신화의 호감도가 0보다 크다. 그리고 else는 이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를 뜻하는 거예요. 그때는 신화의 호감도가 0보다 크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한다고 볼게요. 그리고 게임을 실행해보게 되면 시작하기 누르고 에러가 뜨죠? 왜 에러가 뜨냐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은 이미 존재하지 않은 예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무언가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지 못해요. 즉 러브 오브 신화라는 값을 우리가 선언을 해줬는데 램파이가 얘가 이전에 존재했던 사실을 즉 러브 오브 신화라는 존재를 찾고 있는데 문제는 러브 오브 신화가 우리가 선언을 했지만 램파이는 기본적으로 모든 스크립트를 동시에 실행하기 때문에 순서를 안 정해주면 막 순번이 꼬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러브 오브 신화라는 값이 존재한다는 거를 좀 더 앞서서 설명해줄 필요가 있는데 init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 명령어가 실행되는 순서를 정해줄 수 있어요. 방금 에러가 뜬 이유를 다시 설명할게요. 즉 이 키워드랑 이 키워드가 순차적으로 실행된 게 아니라 다 동시에 실행된 거예요. 이 명령어들이. 즉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여기서 love of 신화라는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알고 있어서 love of 신화라는 값을 찾아보고 있는데 love of 신화라는 값이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왜냐하면 이게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이게 실행될 수도 있고 이게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이게 실행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나 아니면 뭐 어떤 걸 값을 정의할 때는 사실 init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미리미리 어떤 값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먼저 명령어를 처리하도록 init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다루게 될 건데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먼저 처리하고 싶은 명령어는 init이라는 구문으로 묶어줘야 된다. 자,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프로젝트 실행 시작하기. 나는 너가 더 좋아. 고마워. 신화의 호감도가 0보다 크다. 여기서 신화의 호감도가 플러스 1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신화의 값이
러브 오브 신화, 신화의 호감도가 0보다 크면 0보다 크다. 만약에 여기서 나는 그 여자가 더 좋아. 신화의 호감도가 0보다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신화의 호감도를 0으로 처리했거든요. 즉 이런 식으로 비주얼 노벨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분기를 if문, 그러니까 선택지랑 점프 그리고 if문과 그리고 변수로 제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점프문을 쓰게 된다면 이런 식이겠죠. 점프 셀렉션 1 이런 식으로 if문에서 만약에 0보다 크면 셀렉션 1로 바로 여기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1번을 선택했다. 즉 if문을 통해서 우리는 게임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하기 누르고 나는 너가 더 좋아. 호감도가 0보다 크고 잠시만요. if문 한 다음에 셀렉션 1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동시라는 점프 셀렉션 1 스크립트를 로드를 안 했구나. 좋아요. 나는 너가 더 좋아요 누르게 되면 여기 if문에서 여기 이동한 거예요. 방금 1번을 선택했다는 문장이 나왔는데 여기서 점프를 통해서 라벨 여기로 이동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멀티 엔딩이 구현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 강좌에서는 이제 오늘은 여기 정도만 하고 그 다음 강좌에서는 어떤 걸 다루게 되냐면 좀 더 발전된, 좀 더 고급 스크립팅 기능을 좀 다루게 될 거고요. 예를 들면 뭐 특수 문자 아니면 뭐 캐릭터 이름을 좀 더 색깔을 넣는다든지 특히 UI가 되게 이상하죠. UI가 되게 구리잖아요. 막말로. 이 구린 UI를 어떻게 수정하는지 동영상은 어떻게 재생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이고 이제 오늘 강좌는 여기서 끝낼게요. 다음에 봅시다.